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선관위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네요. 예, 이게 첫 번째 화면에 네. 선관위는 왜 이랬지 않습니까? 왜곡의 왜자 네네. 두 가지 의미죠. 그런데 두 개 사실에 대해서 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하나는 문재인의 후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업체하고 어떻게 단독 보안 계약을 맺냐. 수의 계약 맺었죠. 네. 예, 수의 계약으로.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LDU 플러스잖아요. LGU 플러스. 네. LGU 플러스는 미국의 그렇게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웨이 장비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장 보시면 네. 저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네. 중앙 이번에 이제 지금 저 노태학 수사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요. 이거 저 증거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뭐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순식간에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중앙선관위에서 왜 그동안에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그렇게 거부해 왔나? 네. 요 부분을 두 가지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보안 취약에서 투개표가 조작이 가능하다. 네. 이거를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관련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네.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를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 사전투표 용지 무단 인쇄 및 사전투표 현황을 조작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조작 가능한 것이 사실이거나 예. 아니면은 조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둘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이라는 거, 하나는 허위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는 네. 선관위가 거짓일 가능성이 저는 99.99%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왜 국정원에서 지난번에 우선 오른쪽에 9시 뉴스 네. 거기에 나온 게 이제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네. 북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국정원에서 뭐라냐, 선관위 담당자 이메일로 북한의 해킹 시도 사실을 수차례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통보했다고 얘기를 하면 둘 중에 또 하나가 거짓이잖아요. 아이고, 이건 선관위가 거짓이죠. 국정원이 이런 거짓말을 할 리가 뭐 있습니까? 때문에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8번이나 이게 있었다. 네. 아, 7번은 저 북한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네. 근데 왜 이거를 부정했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선관위가 왜 잘못됐다가는 거를 밝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얘기를 핑계도 참 터무니없어요. 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우려된다. 아니 지금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얼마 전까지도 9명 선관위원 중에 네. 야당 몫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몫의 한 명 빼고는 8명이 전원 다 그쪽 다쪽 이 추천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게 중립성이나 애초부터 중립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네편들인데 다. 진행편들인데 다 예. 거기에다 상임위원 뭐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도 다 진행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한 명도 그것도 야당 몫으로 돼 있었던 그것도 한 명도 안 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서 중립성 논란이 우려돼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안 받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거기 얼굴 찡그리고 있네요. 노태악이 뭐가 드러날지 몰라가지고. 네. 예,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안동델리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네. 중앙선관위 사전선거 통합선거인 명부 이번에 국정원의 컨설팅이 이제 이게 도안 점검을 해보니까 네. 이 선거인 명부가 왜곡될 수 있다 얼마든지 예.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예, 드러났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GS 인증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거짓이 드러난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밝혀냈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아래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선관위 서버가 비밀번호가 1, 2, 3, 4, 5 어드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이거는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킹하라고 한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왜 서버를 몇 년 전에 추석 연휴 중에 막 이걸 서버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또 자유시민들이 막으려고 엄청 했는데 경찰 동원해서 막고 해갖고 이게 결국 뭡니까? 이번에 로그인 기록이 2년 동안 싹 없다. 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가 왜 보안업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안업체가 뭐냐 문재인 쪽의 보안업체라는 것이 윈스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해결하겠지만 네. 이만희 의원이 지적한 부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안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네. 보안업무 전문가 한 명이고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후원업체 내는 이게 뭐냐가 하면 통신 네. 금양통신의 김을재 대표가 문재인하고 절친이다 이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금양통신이 지배 주주인 이 윈스 여기에다 계속 맡겼다는 거죠. 예.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다 이거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을 했는데 공개 입찰을 딱 그 타이밍 봐갖고 딱 해가지고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냥 2번 해가지고서 슬쩍 해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킹을 하는데 조력을 했거나 아니면 방치한 것이다. 네. 우리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뒷문 열어준다. 백도어. 네. 백도어 설치했는지 어찌합니까? 화해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죠. 거기 선관위에서 이제 LG U+로 사전투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네. 화웨이 국내 거기 화웨이 나오죠. 네. 국내 주요 진출사 위쪽에 네. 예. LG U+, 네. 무선망 네트워크 장비. LG U+는 화웨이를 하는데 화웨이에 사전투표 관리를 맡겼다. 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네. 있지 않습니까? 20년 3월 30일에 예.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통신망에 화웨이 연관 LG U+ 단독 입찰. 단독 입찰이요. 예. 이것도 단독 입찰.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채널A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공정선거 그 감시단이라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당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몰래. 음. 비밀리에 들어가서. 그럼 이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이자들이 무슨 요원이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취한 조치는 그냥 해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예. 정상적이라면 왜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혐의자들이 뭐라냐, 자기는 몰랐다. 네.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관위가 지금 개판입니다. 네. 완전히. 그러네요. 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후원교 기업이라는 윈즈거든, 윈즈. 예. 그래서 이거를 수의계약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거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이번에 또 사무총장 된 그 사람이 이걸 밝혔지 않습니까? 4,430만 명이라 되는 요 유권자, 요것에 대한 보안업체가 윈즈 하나다. 예. 이거를
수의계약 2번 하고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저기 계속 공개 입찰을 하지만 공개 입찰 안 되잖아요. 예. 수의계약 넘어가고 이 행안부의 경우에는 2개로 해가 1차에는 11개, 예. 2차에는 11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늘려놨는데 네. 어떻게 윈즈 그것도 문재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후원 기업 이쪽에 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네. 아래쪽에 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권력을 휘둘렀던 게 식약청하고 그거 저기 뭡니까 누구야 정은경이 했던 네네. 그 그자들이 뭐 정권이 휘둘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입국 거기에서 PCR 검사하는 것도 뭐 217억인가 벌게 한 그런 예. 을지 뭐 명지병원 예.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여기에도 7건이나 문재인 정권 시기에 수의 100% 계약했죠. 수의 계약을 했다. 음. 이게 구린데가 한두 개한 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윈스에 대해서 예. 조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스가 이제 20년 동안 금양통신이 체제 주주 거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금양통신 최대 지주거든요. 네. 주주인데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음 페이지요. 예. 윈스의 지분 24.82%를 금양통신이 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윈스라는 게 네. 수의계약한 보안업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금양통신도 그렇고 윈스도 그렇고 주요 기반이 부산이에요. 아. 여기 저 해운대 센텀에 또 윈스 그 건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조 의원이 이제 물어봤어요. 네. 이거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조달청에 공개 입찰로 선정됐다고 설명하는데 제가 조달청에 선관위 쳐갖고서 암만 검색해도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만큼 그냥 대충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18년부터 2년만 공개 입찰했는데 긴급으로 입찰하니까 그 다음에는 3, 4주, 1, 2주 긴급으로 하고 그건 유찰되면 윈즈가 수의계약 맺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아래에 길쭉하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윈스의 대표가 바뀌었어요. 예, 누굽니까? 예. 전문으로 하다가 김보연이라고. 네. 김보연이 누구냐면 이 김을재의 아들입니다. 김을재는 누구죠? 김을재는 문재인의 후원기업 대표. 아하. 예, 예. 이게 이제 저기 자기 아들로 원래 전문경영이 체제로 하다가 네. 자기 아들로 바꿨어요. 그게 작년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두 번째 줄에 보이면 금양통신에 입사해서 2년간 이사로 재직하다 네. 윈스에 합류했다. 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올해 있을 이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아들내미한테로 넘겼습니다. 예. 그 윈스를 하는데 윈스의 보기에 앞서서 금양통신을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십시오. 네. 이게 이제 거기 가운데부터 먼저 보시면 사내이사 김보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윈스의 새로운 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작년에. 네. 그래가지고 여기 금양통신 위에 보이죠? 네. 그래서 해운대 센텀 중앙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에 있고 그 다음 윈스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회사 금양통신의 사업이 등록이 이상해요. 네. 어떻게 이상합니까? 옆에 보십시오. 옆에 조그만 글씨인데 네. 보이십니까 혹시? 네, 말씀하세요, 그냥. 예. 거기에 2009년 네. 문재인이가 이제 저기 비서실장직 끝난 직후에 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원래 그전에는 뭘 했냐면 전기공 사업인 이런 거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신재생 사업을 2009년에 추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느냐면 2003년 8월 30일 얼마 전이죠. 네. 여기에 보안 및 네트워크 관제 서비스업을 바꿔버립니다. 아, 예. 그 다음에 호스팅 및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보안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예. 요것을 추가한 때가 바로 2024년 8월 30일. 한 달 반 전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수사망이 점점 좁혀와 가지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하면 이거 캐고 있으면 이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양통신에도 이걸 부랴부랴 올린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태로 봐서는 지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 긴밀하게 연결된 뒤에는 북한의 남한 그 공작의 핵심 예. 통전부. 예. 통전부 만난 인간들이 누굽니까? 쌍방울에 김성태도 통전부 쪽 사람 만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화웨이로 통해서 중국하고 그리고 이제 화웨이하고 북한하고는 이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 구매 이런 걸로 해서. 네. 그래서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것이 은근히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준 게 아닌가 싶고 네. 어쨌든 선관위의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왜 하필이면 문재인 후원기업 대표적인 문재인 후원기업 네. 여기하고 수의 계약을 맺었고 화웨이하고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네.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LG U+가 사전 선거를 관리하게 놔뒀냐 이게 네.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네. 이건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윈스가 갑자기 그 뭡니까 지금 사업 부분을 바꿔버리는데 이게 북한 통전부와 연결됐다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제 통전부하고 하는 거는 이재명하고 이재명이 돈 싸들고 가가지고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은 화웨이를 통해서 또 이게 주요 고객이니까 연결이 되고 그렇게 화웨이하고 연결되고 유추한다는 거지 그런 직접적인 그렇죠. 증거는 없네요. 지금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거를 바로 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수사가 착수했으니까요. 네. 일단은 좌우지간 선관위 아무 물건도, 그렇죠. 전산 조직 내지는 표 아무거 기계 일단 아무것도 빼내갈 수 없게 딱 봉인을 해버려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자유통일당 이번에 강서구 출마하신 그 고대표가 네. 이거 뭐라 하죠 이거 봉인 네. 증거 보존 신청을 할 거라고 내가 빨리 해야죠. 할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해야죠. 네, 바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단체하고 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이게 자유통일당이 표가 너무 적게 나와서 존재감이 없다 이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설계자였다면 자유통일당의 표 이게 몇 번 표에서 몇 번 표로 가게 세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표에서 1번으로 가게, 3번, 4번, 5번에서 1번으로 가게 이렇게 세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 표 둘 중에 하나는 민주당 표로 가게끔 설계해놓고 국힘당 표 예를 들어서 5표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가게 설계해놓으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설계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이 표를 많이 얻으면은 이게 국민의힘 표 많이 얻는 것보다 골치 아픈 존재니까 거긴 아예 미미한 집단으로 몰아버리기 찬스니까 벌써 지금 그런 여론이 들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어떻든 우리 이런 건 나 추측이고 자 이제 단서 잡았으니까 수사 들어갔으니까 증거 보존 하나도 제가 선관위 직원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손 대는 놈은요, 이거 그냥 골로 갑니다. 지금 온 국민이 여기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스 하나 손 대지 마라.
서류 한 장 손대지 말고 컴퓨터 한냐 뭐 들어가서 지금부터 손대는 놈이 범인입니다. 은닉하는 놈이 범인이에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 잡아가시오 하는 놈이야. 에이, 어물어물 손대지 마라. 꼼짝 말고 있어 이놈들아. 꼼짝 말고 있어 일단. 네, 마치겠습니다.